이제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처음으로 낙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죠. 정치권에서는 낙선 책임을 두고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이셨죠. 오준 전 유엔 대사를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. 대사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이게 좀 낙선해서 지금 또 굉장히 난리인 것 같은데 이 어떤 기구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? 인권이사회는 그 유엔에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, 경제사회이사회처럼 예. 핵심적인 기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. 예. 뭐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고 제네바에 있습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유엔의 3대 핵심 이사회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. 있을 텐데. 맞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낙선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. 이 첫 낙선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또 언론이 보도를 할까요? 그만큼 좀 중요한 자리입니까? 그렇죠. 사실은 이제 우리는 유엔 총회는 뭐 모든 회원국이. 회원국이니까 필요 없고 선거가 예. 안전보장이사회, 경제사회, 인권이사회는 이제 선거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요. 예. 우리가 한 번도 안보리나 경제사회 이사회, 인권이사회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. 아하. 이사회에서. 그러니까 처음 이번에 낙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연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인권이사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? 유엔에는 대개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옵서버로도 참여할 수 있고 예. 또 비이사국 물론 의사결정 못하지만 예. 회의 같은 데는 참여해서 이렇게 후순위로 발언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어느 정도의 참여는 가능할 겁니다. 근데 지금 언론에서 문제를 자꾸 삼는 것은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함께 경쟁했던 방글라데시, 몰디브, 베트남, 키르기스탄에 밀린 것이 더 충격이다라는 분들도 계세요. 대사님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? 그거는 이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도 약간 충격일 것 같은데요. 아, 다른 나라도 충격이다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왜냐하면, 것을 본... 네, 아하. 한국과 그런 나라의 인권 수준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. 예. 그런데 이제 이런 선거는요, 물론 그 자격이 고려되지만 자격만 고려하는 건 아니고, 예. 예, 순환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좀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런 고려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또 너무 이사국을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력을 기울일 수가 없었으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국은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표를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순환의 이게 원칙.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사국을 그러니까 인권 이사국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 20년부터 22년까지 하고 있었고 이번에 6군데가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죠. 6군데가 출마해서 4개국이 당선되면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건데 특히나 방글라데시, 몰디브, 베트남, 키르기스탄 등에 밀린 것이 충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이라는 그 스탠다드를 놓고 자격만 말한다면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 밀려서 예. 당선이 안 됐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려들도 있다 이제 이런 뜻. 순환의 원칙. 예. 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지금 외교부 입장은 우리가 총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 입후보에서 집중을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했지만 또 그걸 감안해서 전략을 짰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패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대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? 그런 전략을 조금 더 심하게 했어야 된다 하는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. 아하.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예. 우리가 좀 더 골라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번에 이런 선거는 꼭 돼야 되니까 집중하고 그렇죠. 다른 거는 말자. 괜히 나갔다 떨어지면은 우리 위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들에게 우리가 먼저 우리 안 나갈 테니까 이번엔 당신들이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예. 외교에서는 나중을 위해서도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전략을 잘 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은
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타당하다.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짰어야 했다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지적. 그렇죠. 근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입장을 냈는데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다. 정치 보복, 야당 탄압, 공영방송 억압, 언론자의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겠나라는 언급을 했는데 국격 추락이라는 말도 했습니다. 이런 지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그거는 좀 약간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. 예. 지금 현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인권 문제에서 약간 퇴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권의 어떤 인권 이사국이 될 자격제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인식을 주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렇군요. 또 반대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에 참사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결의안 불참,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,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등의 인권 외교에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, 대사님? 그런 면이 있긴 있었죠. 특히 아하. 그중에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가 공동 제안국을 오래 했는데 거기서 예. 이제 빠지게 된 거는 좀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의식해서 북한을 의식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예. 다른 나라들이 그런 인권 고려에 왜 자꾸 정치적인 고려를 하나 이제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 생각엔 잘못된 판단인 건 맞지만 예.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인권이사에서 우리가 이제 떨어졌다,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여야 모두 그러면 주장하는 내탓 공방이 그렇게 논리적인 근거나 어떤 정확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, 대사님. 네,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아니 뭐 된 나라들 보세요. 베트남이니 뭐 키르기스탄이니 뭐 이런 나라들이 그게 민주주의 선진국, 인권의 선진국도 아닌데 된 걸 보면 그런 것들에 고려해가지고 뽑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향후 이제 우리가 그 선거 전략이랄지 이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저는 이 국제적인 관계,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 이런 예. 민주주의나 인권이 점점 더 중요한 그 고려사항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. 예.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도 보였지만 점점 더 대립 관계가 민주 국가들과 비민주 국가들의 대립 양태를 많이 띄우잖아요. 예. 그리고 옛날에 뭐 철학자 칸트가 민주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 말이 꼭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점점 더 그런 민주주의, 인권과 분쟁, 전쟁 이런 거의 연관성이 국제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예.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온 후에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겠다 하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 한 가지 이제 우리의 골치 아픈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?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자니 북한과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건데 어느 게 올바른 방향일까요?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있을 때 북한한테 대놓고 인권 문제를 고려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. 네. 우리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압력, 국제적인 인권 관련한 압박 이런 데서 우리가 북한을 고려해서 좀 기피하거나 빠진다면 그거는 이제 인권 외교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예. 대사님 마지막 짧게 질문 드리면 최근 이제 우리 외교력 부족 얘기도 나옵니다. 대통령의 3개국 순방 때 한미 48초 한담이라든지 한일 회담 준비 좀 엇박자 있었다 이런 지적 나오면서 이 우리 정부 외교에서 어떤 분이 좀 더 보완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? 외교력 부족이라기보다는요. 예. 외교에 있어서는 너무 그런 단기적인 성과 또는 눈앞의 성과 이런 거에 연연하게 되면 그런 실수도 나오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. 외교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예. 우리는 여러 가지 국내 여건,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점점 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그런 때가 가끔 있죠. 예. 그래서 그런 것이 저도 한때 외교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좀
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정쟁화를 하니까 그 모든 걸. 네, 네, 맞습니다.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국가의 계획 큰 틀 속에 외교도 나가야 된다.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. 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오준 전 유엔 대사였습니다. 좋아요? 구독! 알림 설정.